이건 뭐 하나님 기적하시면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애국 백성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주류들도 비주류들도 이건 너무 황당해서 믿지 않는 주장들이에요. 들여진 지 3,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합리적인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고고학자들이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을 주장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있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언더워터, 근데 그 브릿지가 그냥 다리가 아니고 랜드 브릿지, 뭐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몬 홍해 횡단 기념비, 그리고 애굽 병사, 이집트 병사의 병거 바퀴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직접 증거에 대해서 조금 신랄하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홍해하고 시내산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약 성서 역사에 있어서는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니까 영원한 이야기거리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그 시내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먼저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내산 위치가 전혀 다른 위치로 결정이 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럼 홍해가 어디에 있느냐? 흔히 우리가 바다니까, 홍해니까 그냥 큰 바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해는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하고 요 사이에 놓여 있는 길쭉하게 생긴 바다입니다. 사실은 뭐 만이다라고 봐야죠. 근데 얘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생긴 바다가 아니고 한쪽 또 한쪽 이렇게 또 더 좁은,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요. 더 좁은 형태의 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만은 수에즈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그 만에 큰 배가 막히는 바람에 수에즈 운하가 통행이 안 돼서 전 세계적인 물류비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그 수에즈만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에 걸쳐 있는 만이 아카바만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길쭉하게 생긴 큰 홍해, 그리고 홍해 한쪽 지류라고 볼 수 있는 수에즈, 그리고 아카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전체를 다 홍해라고 통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내산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주류학계에서는 시내산의 위치가 이집트에 있고, 그리고 자발무사가 특정되면서 이건 반드시 수에즈만을 건넜다라는 게 주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류의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 성서에 의하면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서 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려면 고센 땅 위치를 알아야 될 텐데, 오늘날 고센 땅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고센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문헌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 나일 삼각주 일대, 비옥한 땅 일대였다는 것까지는 100% 합의가 되고요. 정확한 지역적 일대로 일정 부분 합의가 되는 것은, 가장 많이 이제 합의가 되는 지역은 타니스라는 이집트 지역이 있습니다. 타니스라는 이집트 지역. 그 지역이 고센 땅 일대일 거야. 내지는 그 이스마엘리아라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리아, 수에즈 운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쯤이 고센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타니스에서 이스마엘리아가 아주 먼 지역은 아니고 나일 삼각주 일대에 있는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넓게 봐서는 비슷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대신 뭐 몇십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금 수에즈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타미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센 땅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타미스에서부터 그 수에즈만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느냐? 직선거리로 계산하면은 한 70여 킬로. 이렇게 도로로 빙 둘러서 간다 그러면 한 100km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얘기를 하기로 우리가 한 3일 길쯤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올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도망갔다는 걸 파라오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파라오 마음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곧 그 보고를 받자마자 뒤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먼 거리이면 이게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70여 킬로 정도. 70킬로면 여러분들 많은 인구들이 노인부터 뭐 성인들까지 좀 열심히 가면 수에즈만까지 한 3일이면은 하루에 한 20-30km씩 이렇게 달린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100여 킬로미터라 하더라도 하루에 정말 열심히 가면 뭐 한 30km의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갈 수 있을 만한 닿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타미스 정도가 고센 땅이었다 그러면 수에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바다 이러면 그쯤이면 충분히 이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수에즈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아카바만을 건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아카바만은 수에즈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거리로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직선거리로 한 350km 내외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하늘로 싹 날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오늘날 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난 건 아니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둘러서 간다고 하면 한 550여 킬로, 560여 킬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있어서는 고속도로 도로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로 갔는데 이것도 오늘날 기준으로 아주 잘 닦여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도로 기준으로 한 460km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면 이 돌산을 넘어갔으니까 450-60km보다는 훨씬 더 먼 길을 한 500여 킬로미터를 아카바만까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밤낮 주야로 해서 갔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 와, 한 400km라고 해도 하루에 한 130km를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루에 130km를 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얘기이지 않습니까? 130여 킬로를 노인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그걸 갔다. 근데 그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기적하시면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럴 거면 굳이 왜 홍해 앞에서 멈추겠습니까? 그 정도 속도로 하나님 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면 아카바만을 안 건너고 아카바만 위로 해서 그냥 시대산까지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갈 건데 굳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라고 양보한다고 합시다. 하루에 130km, 많게는 140-50km를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해서 하루에 140-50km를 달려서 아카바만 앞에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참 늦게 출발했던 파라오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저는 그런 의문을 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애국 백성에게 더 임했던 거예요. 왜? 늦게 출발했고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갔으면 애국 백성은 하루 이틀 만에 쫓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을 갔다 칩시다. 일주일을 갔다 치면 이 애국 백성들은 한 닷새 만에 그 길을 쫓아왔다니까. 그걸 병거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병거하니까 마차잖아요. 마차를 타고 오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은
이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이 길은 전부 돌산이에요. 이 병거를 가지고 돌산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거를 이 모는 병사들하고 보병이라 그러죠. 걸어다니는 이 병사들하고 이 마차를 전부 다 짊어지고 돌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애굽 백성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어. 와, 이건 뭐 기적은 이집트에게 더 일어난 거예요. 애굽 백성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양보해서 또 그랬다 손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노인 나이 할 거 없이 하루에 100수십 킬로씩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기적이 또 일어나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아카바만이 이제 갈린다고 칩시다. 이게 딱딱딱딱 맞아져서. 근데 이게 또 웃긴 건 그렇게까지 애굽 백성에게까지 기적이 일어나서 왔으면 그냥 홍해를 멋있게 가르면 건너면 될 터인데 그때는 또 기적이 일어나도 굉장히 합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가 조금만 갈려도 왜 누웨이바까지 와야 되니? 이 누웨이바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주보고 있는 길을 건너야 되는 지역입니다. 누웨이바가. 그 누웨이바 지역까지 왔는데 이 누웨이바에 하필이면 바닷속이 랜드 브릿지,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리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럴싸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 백성이 그렇게 쫓아왔다는 것만 생각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백 킬로를 이렇게 와서 애굽 백성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랜드 브릿지, 그것도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를 쫙 준비해 놔서 물이 조금만 갈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쫙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다. 여호와 이래 이러면서 뭐 박수를 치고 좋아할 만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있으면.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카피한 사람이 김승학 씨고, 이 김승학 씨의 생각을 카피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데요. 이 론 와이어트 박물관이라는 론 와이어트 뮤지엄이라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3D로 만들어져 있는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보입니다. 와, 진짜 이거 보면 충격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진짜 바닷물이 조금만 거치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끔 그래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와, 이건 진짜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절로 믿어지시도록 그래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듣고 김승학 씨의 강연을 보고 론 와이어트 뮤지엄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고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홍해 건너지. 물이 조금만 갈려도 평탄하게 쫙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믿을 뻔했어요. 사실 조금 믿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도 또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을 해봐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로 검증을 하면서 첫 번째, 일단 구글 어스라는 우리는 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툴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 어스를 켜서 제가 구글 어스로 수심을 다 찍어봤어요. 근데 이게 랜드 브릿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수심이 일정해야 될 텐데 수심 한 40m, 수심 한 30m 정도로 쫙 이어져야 될 텐데 수심이 점점 깊어졌다가 올라왔다가 깊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깊은 게 아니라 600m에서 800m 정도로 굉장히 깊은 수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600m 수심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800m 수심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홍해가 엄청나게 갈라지고 절벽 밑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여기에 랜드 브릿지가 있다라는 이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게 구글 어스를 과연 100% 믿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또 들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해양 지형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학회지들을 여럿을 뒤져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와, 이 완전 별천지 다른 세계더라고요. 해양 지형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한 학자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담보할 수 있는 학회지들을 제가 고르고 요거는 임팩트 팩터 가지고 얼마든지 골라볼 수 있기 때문에 SCI급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지 중에서 임팩트 팩터 3.0 이상 되는 곳들을 제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 학회지들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자들이 많은 해저 지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카바만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논문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논문들 중에서 학회지 논문 중에서 오늘 한 3개, 4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JEBCO, JEBCO 라고 하는 이 JEBCO나 아니면 노바 배시메트릭 데이터 뷰어라는 이 해저 지형도를 제공하는 이 객관적인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든지 다운로드 받고 아니면 해양 지형들을 좀 살펴보시면 해저 지형을 볼 수 있는데 이 누웨이바하고 누웨이바를 바라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해저 지역에서 랜드 브릿지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곳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학회지로 돌아와서 제가 살펴본 이 학회지가 여기 제목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한 3개 정도 95년도에 발표된 거, 2021년도에 발표된 거, 2023년도에 발표된 거, 가장 최근의 것들, 그리고 좀 권위 있는 학회지에서 발표된 것들을 골라봤는데요.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카바만 지형과 관련된 굉장히 깊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연구를 보면 누웨이바 지역이 주요 좌수양 단층, 이 말도 이해하느라 제가 어려웠는데 좌수양 단층과 관련된 여러 파열, 그러니까 파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분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써놨어요. 다리 같은 건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구를 보면은 이게 또 말이 어렵습니다. 다중빔 측심 데이터. 이게 빔을 막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상세하게 이 지역 해저 지형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결론 역시 깊은 파열과 분리되어 있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이거는 올라갔다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면 다시 푹 빠진 이런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랜드 브릿지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2023년 논문 보니까 누웨이바 지역의 지질과 단층을 세밀하게 또 분석을 했어요. 누웨이바가 여러 층의 퇴적물과 화강암 기반의 지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반이 안정된 교량 구조 같은 것은 형성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에요. 아,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이분들이 거짓말을 정말 잘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제가 막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나 전혀 이 내용은 없다. 그러면 그 3D로 되어 있는 도면은 뭐냐?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과학적인 근거,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난 뒤에 저희 결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라는 거. 뭐 전혀 없는 걸. 제가 오늘 이 읽어드린 아니면 짧게 결론만 말씀드린 논문들은 제목들하고 제가 출처들을 다 밝혀드릴 텐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잘 그림도 그려져 있고 지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카바만 전체, 누웨이바 지역 일대 이런 거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필요했냐면 어거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백수십 킬로를 달려와서 굳이 아카바만을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정 어떤 장소가 시내산이 돼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인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를 건넌 다음에 엄청난 증거를 발견했다고 론 와이어트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론 와이어트가 주장한 거를 김승학 씨가 그대로 또 받아요. 그대로 받은 내용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건너기 전 이집트 쪽에 하나, 건넌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하나, 큰 기념비 돌 기둥을 하나씩 딱 세워가지고 양쪽 국가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론 와이어트랑 김승학 씨는 어떻게 아느냐? 그게 근거가 없어요. 근거 전혀 없습니다. 이 기둥에 또 뭐라고 적어놨다라고 돼 있냐면 미즈라임. 이 미즈라임이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에돔, 죽음, 바로는 파라오라는 얘기죠. 파라오, 모세, 야훼라고 적혀져 있었답니다. 이 뭐 아무도 아니고 이집트, 솔로몬, 에돔, 죽음, 바로, 모세, 야훼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적혀져 있고 이 기둥을 2개를 세워놨다 그러는데 정말 어이없는 건 이 문구가 적혀져 있던 기둥은 또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없다는 겁니다.
이 기둥에서 그 문구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 론 와이어트 한 명밖에 없고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김승학 씨는 이건 확인도 없이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믿고 있는 거죠. 이집트 쪽에 남아있는 이 기둥에는 그 문구도 또 없는 겁니다. 없어졌다라는 기둥은 사진조차 없어요. 사진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아무든 근거 자료도 없는데 내가 봤다라고 우기니까 론 와이어트가 그렇게 우기니까 김승학 씨도 그대로 그 주장을 받아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남아있는 그 기둥을 조사해봤더니 고고학자들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나 탑이 아니라 건물의 기둥의 일부다 라는 게 고고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기원전 3세기 전후의 양식이고. 뭐죠?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정체불명의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거는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황당하다. 뭔가 하나 눈에 띄면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모세가 친 바위, 이상한 동굴이 있으면은 엘리야가 있었던 동굴, 어떤 뭔가 굴 같은 집터 같은 게 나오면 이드로의 집터, 거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문헌적 증거나 아니면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근거 없이 그들이 그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아카바만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과학적 조사들을 통해서 부인되는 겁니다. 거길 건너자마자 있었다라고 하는 기둥은 론 와이어트 말고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라고 봐야죠. 적어도 론 와이어트 이전에 기록이 남아있든지 뭐가 있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밖에 안 남아있던 기둥은 기원전 3세기의 양식이고 솔로몬과 관계가 없고 기념비가 아니고 건물의 일부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고고학자들의 일관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이 아카바만 홍해 바다 밑에서 애굽 병사들의, 그러니까 이집트 병사들의 바퀴, 병거 바퀴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거 바퀴는 지금까지 건져져서 회수가 되어져서 고고학자들의 검증을 거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학위 논문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학설이 제시되고 검증받기 위해서는 건져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써서 레포트를 하고 동료 평가라고 하죠. 피어 리뷰라고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어 리뷰를 거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병거 사진, 인용되는 사진이 늘 같은 사진 몇 장들이에요. 이게 산호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병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기가 막혀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주장을 누가 다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엑소더스 케이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엑소더스 케이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시내산 위치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열려 있는 학자들, 그 엑소더스 케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부분들, 그 학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도 좀 열린 마음으로 디스커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 거일 거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데이비드 로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내지는 일부 비주류 학자들까지도 해저에서 누가 병거 갖기를 회수해 오면 내가 그 가설을 믿겠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주류들도 비주류들도 이건 너무 황당해서 믿지 않는 주장들이에요. 예. 바퀴를 누가 한 명이라도 건져와서 동료 평가를 받아가지고 직접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 몇 장 론 와이어트가 찍어온 사진들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병거 바퀴는 산호초에 이렇게 다 뒤덮여져 있는 것들로 보이는데 한 바퀴는 황금색이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는 바퀴가 있습니다.
해저에 빠뜨려진 지 3,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병거바퀴는 완전히 산호초에 둘러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병거바퀴는 반짝반짝 새 것처럼 진짜 방금 이 광을 내는 것처럼 닦여져 있는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기서 합리적인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고고학자들이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일단 고센 땅에서 아카바만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약 500km에 달하는 이 거리를 하루에 100km 넘게 노인과 아이들이 달려왔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뒤늦게 출발한 애굽 병사, 이집트 병사들은 그 병거를 돌산에 병거를 메고 그 돌산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잡았다. 일단은 엄청난 기적이 두 백성에게 일어났어야만 됐다. 이것 자체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이 있었다 손 칩시다. 근데 이집트 백성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두 백성에게 모두 기적이 일어나고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나와야 되는데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을 건너서 솔로몬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놨다는데 그 기둥은 본 사람이 론 하이어트 한 명밖에 없고 보지도 못한 김승학 씨는 그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해저에서 3,500년이 지났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새 병거바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주장을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아카바만까지 억지로 와야 되는 그 여정, 그리고 아카바만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갈리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기념비가 세워졌다라는 내용을 과연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타무딕 문자, 메노라,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검토해본 모든 자료들 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건의 자료도 론 하이어트나 김승학 씨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자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십만, 백만이 넘을지도 모르는 독자와 그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올 수 있었는지도 제 모든 영상 끝에 가면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찍고 나면 저는 이집트로 드디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제 기쁨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